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상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상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꼭 이 책을 여러분들이 철수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 분이 있다면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또 대통령이 됨으로써 자기가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본인은 철수하지 않고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 단일화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그냥 막연히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양아치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좀 성공하고 좀 제대로 열심히 산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내가 대통령 깜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 깜이 안 돼, 깜냥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이 나왔다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또 사연은 내 이야기니까 방송 내려달라는 심리와 김건희 통화보도 금지해달라는 심리, 이 심리를 하는데, 김건희 씨가 그 윤석열 씨 후보 부인 그 김건희 씨 맞죠? 예. 그 MBC에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어떤 인터넷 이 방송 기자라는 사람하고 몇 개월 동안 이 전화 통화한 그거를 한 7시간 분량이 되는데, 그걸 MBC에서 이 구해가지고 방송하려고 하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그거 방송 금지해달라라고 이 재판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했는데, 이 참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은 참 놀라워요. 일부는 방송해도 되고 일부는 안 된다. 근데 그게 기준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데, 대체 내 이야기니까 방송 내려달라는 심리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통화한 거를 또 방송하는 거를 금지해달라는 심리, 이거를 어떻게 동시에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 AI 아가씨, 대체 뭔 사연인지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박사님, 저는 황심소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스텝입니다. 제 고민도 좀 다뤄주세요. 황심소에는 많은 고민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연을 다루지 못하여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선정된 사연에 대해 황 박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난 뒤 방송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수능 망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는 아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 하시는 어머니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머니의 자책하는 마음을 읽어주셨고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죠. 그 어머니는 방송 이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저희 마음의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후기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WPI 검사 결과, LSI 검사 결과를 함께 보내오셨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아들은 엄마가 자신의 심리 검사 결과를 허락도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며 그 방송을 내리게 하라고 엄마에게 요구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황심소에 다시 연락을 해오셨고 위로를 해드리며 아이에게 방송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나 봅니다. 그 어머니도 못 견디시겠는지 방송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어 결국 그 방송은 지워졌어요. 자신의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이런 심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황심소는 자신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 역시 마치 간접적으로 상담을 받는 듯한 경험을 하며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고 삶의 문제와 마음 아픔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방송이죠. 이런 의미가 무색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박사님 너무 속상해요. 참 지금 이 사연은 박사님께서 그 어머님을 상담해 주신 것을 보고 들은 제가 적은 사연이고 바로 제가 상담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겠네요. 박사님의 신간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15쪽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각 상담 사연은 실제 사연이지만 내담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혹시 이름과 비슷한 삶의 고민이나 문제를 가진 특정인이 연상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의한 일입니다. 심리상담 사연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비슷한 삶의 고민이나 문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내용의 언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다시금 이 현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회적 정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지 개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심리적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황심소에는 때때로 사연을 보내신 분이 아닌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분이 자신의 이야기라며 방송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대체 이런 심리는 뭐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귀한 상담 방송이 더 이상 공유되지 못하고 사장돼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스태프들의 마음도 좀 읽어주세요. 아마 박사님의 마음도 같으시겠죠? 참, 그런데 지난주 국민의힘이 MBC에 방송 금지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요즘 이런 일이 어느 방송국에서나 흔한가 봐요. MBC는 1월 16일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나눈 약 7시간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예고가 나간 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언론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불법 녹음 파일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15일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 보도를 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수사와 관련되었거나 사적인 일상 대화라고 합니다. 즉 MBC는 통화 녹취 내용을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 녹취록을 처음 MBC에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은 통화 내용 전체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슈가 지난주 황심소에서 있었던 일과도 유사한 듯한데요. 엄마의 고민 상담 방송을 내려달라는 아들과 기자의 통화 내용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이 너무 닮아 보입니다. 정작 김건희 씨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판결 이후에도 반론권 보장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의 심리는 또 무엇인가요? 엄마는 김건희 씨와 통화했던 기자, 아들은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에 비유한다면 너무 무리한 발상일까요? 그들의 심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래서 정말 개개인이 삶에서 겪는 이슈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걸까요? 네, 엄마는 김건희 씨와 통화했던 기자, 아들은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에 비유한다면 너무 무리한 발상일까요? 네, 아주 무리한 발상이에요. 사실은 아들은 지금 이 사연을 보낸 스텝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참 진짜 속이 상하고 참 어이없는 그 아들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열심히 만든 방송이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이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과, 여러분들 혹시 그 방송 사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수능 시험 보다가 이 중간에 뛰쳐나오고 그냥 자기는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이 국어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내는 그 아들이, 내가 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또 아들이 혼자 공부한다고 할 때 그냥 내두지 않고 학원이라도 열심히 보냈더라면 아이가 좀 더 마음 잡고 공부를 더 잘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을 하시는 마음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어머니 잘못한 거 없고, 아들은 스스로 본인의 찌질한 상황을 직면하기 싫어서 지금 도망가는 마음으로 더 이상 대학 가는 거, 수능 공부 안 하고 국어공무원 되겠다고 큰소리 치는데, 사실 그런 아들은 1, 2년 공부한다고 해도 그 국어공무원 시험조차 통과 못할 그럴 상황일 거다 라고까지 제가 상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은 이 상담 내용을 지가 엄마랑 같이 듣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야, 네가 상담 내용을 듣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너를 위해서 한 이야기인지 너 마음을 잘 나타내는 건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나 또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는 게 다 지금 자기 문제에서 회피하는 거고 도망가는 거 자기도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이야기를 엄마가 방송에 이 사연으로 보낸 거는, 그거는 엄마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보낸 거는 잘못이지 않느냐. 마치 내 허락도 안 받고 엄마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 그거 엄마 잘못이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 엄마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나를 키운 거,
또 내가 공부 이렇게 찌질하게 잘 못하게 된 거 다 엄마 잘못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엄마 잘못인 것처럼 이 엄마 탓을 돌리는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결국에 이 상담은 이 부모와 관계없이 아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먼저 이 직면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던 게 이 방송을 하는 기본 취지였는데, 오히려 이 방송이 엄마 탓을 하고 본인의 이 어려운 것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부족했어 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어기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렇다면 우리가 방송을 만든 기본 취지에서 너무 어긋나게 되고, 그것이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송을 보는 당사자든 또는 비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거다라고 해서 참 안타깝지만은 이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됐어요. 진짜 저 마음 같았으면 그 어머니의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아예 없애버리지 않고 왜 낳아가지고 20년 동안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지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게 저 속마음이었어요. 인간 될지 못하는 자식 아예 처음부터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은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김건희 씨하고 이 국민의힘이 지금 서울의 소리 그 기자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지금 MBC에 방송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또 상당히 허거덕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또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황 교수, 대체 그 김건희 씨 심리가 뭐예요? 아니, 아무리 지정신이 아닌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서울의 소리, 그 양아치 기자 같은 그 사실은 서울의 소리라는 게 유튜브 채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좌파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기자하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냥 이 유한 마담이 이 동네 젊은이들하고 시시덕거리는 이야기 나누는 그런 전화통화를 1시간도 아니고 7시간을 한 번만에 7시간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갖 본인 자질구레한 사생활 이야기, 남편 윤석열 씨가 어떻고 꼴도 보기 싫고 멍청하고 이런, 보통 여자들 있잖아요. 특히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앉으면 지 남편 흉보는 거, 흉보면서 또 그거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났고 남들한테 그래 보여도 알고 보면 다 어린애야, 망구나 붕붕 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줌마들이 본인의 존재 또는 본인의 뭔가를 주위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다시 확인받는 그런 이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공중파에 또 방송을까지 하게 되는 이 상황. 야,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방송이라는 것이 그냥 이웃집 동네 아줌마들, 그게 김건희 씨가 어떻게 이웃집 동네 아줌마입니까? 이 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데 이러면 공인이에요, 공인! 네. 그러면 대통령 아들 공인이고 대통령 딸 다 공인이고 대통령 아들이 어떻게 살고 대통령 딸이 어떻게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공인이기 때문에 시시콜콜이 다 밝혀지고 그것이 방송이 되고 뉴스에도 나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편일 때는 안 되고 적일 때는 되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그 기준을 사용하는 거를 보는 상황이죠. 근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던 그 친구는 사실 뭘 질문했냐 하면, 대체 이 김건희 씨, 이 사람 심리가 대체 어떤 심리예요? 한겨서 좀 설명 좀 해줘요. 그래서 뭐 어떤 심리기는, 김건희 씨는 최순실 심리, 최순실은 어떤 사람인지 그 심리 내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 내가 대한민국 최고로 권력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이 옆에서 모시는 척 하면서 꼭두각시처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본인은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은 결코 안 해요. 잘 모시면서 그분이 더 잘 되라고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이 처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항상 모시면서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연설문까지 쓰고, 심지어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이 끊임없이 조언을 주는, 그러다가 이 최순실 씨가 본인이 이야기한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서 한마디 건들면 낫떠 드세요. 낫떠. 그 말은, 야, 넌 땅콩이나 처먹고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생생하게 녹음까지 됐던 그 시절에 최순실이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윤석열 씨 부인으로서, 부인이니까 충분히 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뭐 도사님도 만나게 해주고, 또 본인이 아는 과거 사람들도 연결시켜주고, 그러면서 그걸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인간들이 그거를 고마울 줄은 모르고 내 과거가 줄리니 뭐니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본인의 답답한 거를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누님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 아줌마들 수다도 못 떠는데 전화라도 수다를 떨었는데, 아니 인간들이 경우가 있지 그거를 공영방송인 MBC에서 하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라는 마음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역시 대한민국 법원은 진짜 이런 것까지 다 판정을 내는. 얼마 전 있잖아요. 법원에서 수능에 놓은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인지 아닌지를 법원 판사가 판결을 해도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세상에. 어쩌면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애를 안 낳는 것 같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잠자리도 이 한 달에 한 번씩 날 맞춰가지고 애를 낳아야지 저출산 이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대통령을 왜 뽑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뽑은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국민이나 언론들, 국민은 진짜 관심이 있지만 언론은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이 기회에 뭔가 센세이션한 이슈를 터뜨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느 집 안방에 CCTV 설치해가지고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냥 방송에서 보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공영방송이 지금 방송을 하겠다라는 상황. 그리고 그걸 해서 법원은 이 일부를 제하고 방송 보도를 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찌질한 모습들을, 특히 야당 후보와 관련된 찌질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기만 하면 뭐 이익을 얻는 또 세력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서로 패거리 싸움으로서 완벽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니 황심소에서 엄마의 고민 상담 방송을 내려달라는 그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는 아들, 옛날에 한때 그랬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아야 될 대통령, 뭐 인간, 뭐 이러면서 박정희와 그 딸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이 지금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국민의힘이 너무 닮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뭐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뭐 대한민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좌파나 우파나 다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을 획득하기만 하면, 사기를 치든 뻥을 치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권력을 잡기만 하면 그동안 못 풀었던 한을 풀고 또 챙겨 먹을 거 확실하게 챙겨 먹겠다 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김건희 씨 관련된 통화 녹음한 기자의 심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본인이 남편 잘 되고자 하는 참 지극한 이 지엄의 마음이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동네 아줌마 또는 동네 아줌마보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순실 씨 가장 큰 취미가 이 사우나 가가지고 때밀고 거기서 또 야구르트 아니면 무슨 보약 같은 거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또 좋다는 뭐 피부 성형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내다가 본인이 간혹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연설문 고치는 게 본인이 가장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심리, 그거나 지금 김건희 씨가 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잡담한 거나 전혀 다르지 않는 심리거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겪는 이슈와 정치 사회적 이슈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는 국가지대사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골목 아줌마 또 아저씨 동네 반장 뽑아가지고 대통령이라고 지금 내세우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 진짜 인간 되기 참 힘든, 철들기 힘든 그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짠한 부모의 마음이 되는 저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좀 삶이 나아지려나? 신년 운세나 사주를 한번 봐볼까? 새해를 맞아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찾아가 사주나 운세를 보면 삶이 좀 나아지던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타로 카드나 점을 보러 갔지만 뾰족한 수가 생겼었나요? 내 운세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내가 내 운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성향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 올 한 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점이나 사주를 볼 것이 아니라 WPI 검사를 통해 현재 당신의 삶의 좌표를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잘 설계하고 싶으신 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워 말고 자신을 마주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황상민 박사님과의 새해 맞이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과의 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은주 박사님의 상담, 그리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수련 중인 분들과의 무료 상담도 추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